자, 안녕하십니까. 휴면의 주식뉴스공장 주간 핫이슈 업종 총정리 첫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락 변수 부분들의 하나를 또 꼽는다 하면 유가가 상당히 좀 선방 부분들 하고 있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글쎄 기억 속에서 유가 30달러 하락했을 때 시장 건설주들 급락 나오고 시장에서 디플레이션 시대로 진입에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계속 화제가 됐던 그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유가가 지금 60달러 선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5 정도 찍고 거의 100%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최근에 유가의 그 변동폭 하락을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요건 부분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펙하고 비오펙, 러시아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감산을 연장했죠. 한 단계 한 단계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한 다음에 그 감산 이행 부분들이 잘 진행되는지 이것까지 체크하는 위원회까지 만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증산으로 한번 싸웠던 걸 이번에는 감산으로 어떤 하방 경직 부분들 만들고 이걸로 인한 수요를 조절을 하는데 미국은 그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증산을 했죠. 증산을 하면서 어느덧 하다 보니까 미국의 그 생산량 자체 있죠. 원유 생산량 추이를 보면 미국이 한참 밑에 있었던 게 이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1000만 배럴 이상까지 좀 증가를 좀 했던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미국의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사우디아라고 거의 견주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 유가의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해지는 오펙이라든지 비오펙 쪽에 힘은 빠지고 미국 쪽에 힘이 커지는 그런 모습에서 이 미국을 약간 뭡니까 이제 그 미국에 대항하려는 이런 힘들에 모이고 있어요. 힘들이 규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람코가 상장 부분들을 진행할 때 지금 러브콜을 여러 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역시 보내고 있고 중국도 보내고 있고 영국도 보내고 있고 러시아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코 상장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작년 7월부터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아람코 상장 자체가 진행되면서 홍해 쪽에 대규모 그 개발 대도시 스마트시티 개발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빈살만 왕세자의 또 개혁적인 정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의 대결 구도가 엉뚱하게 지금 이스라엘 시리아에서 지금 하나씩 또 불거지고 있어요. 이건 뭐 더 커질 가능성 자체가 큰데 하나의 내관 자체가 서서히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수니파 시아파의 어떤 경쟁 구도 부분의 하나의 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는 상당히 마음이 지금 조급한 상태입니다. 왜? 이란의 그 초속달 전략에 어떻게든 이 연결 구도 부분들을 깨려고 하는 안간힘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여기에 또 하나의 카드가 미국하고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계속 협력 관계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에 오픈된 것 같지 않지만은 전에 한번 이런 얘기 드렸어요. LNG 쪽의 수입 부분들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청을 받고 있는데 미국도 여기에 요청 부분들을 하고 있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도 LNG 수입 관련된 부분에 지금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먼저 깃발을 꽂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푸틴이 사우디아라비아에 LNG 수입 부분들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화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지분 조약 부분들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아람코의 지분 부분들을 매입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쪽 시베리아 쪽 LNG 쪽에 투자를 하고 러시아의 군사협력이라든지 경제협력이라든지 이게 더 확대되는
방향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 아람코의 지분 상장, 지분 투자 부분들 진행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LNG 터미널 부분들을 짓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 그 시베리아 쪽 어떻게 보면 에너지 동맹이죠. 에너지 동맹 부분들 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원유라든 에너지 경쟁 부분에서 급성장하다 보니까 오펙과 비오펙 쪽에서 뭉칠 수밖에 없어요. 뭉치는데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아람코 상장 관련된 든든한 배경 부분들을 갖는 거고, 약간 뭡니까? 이란과 이란의 확장을 방어하려고 하는, 약간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도 마찬가지고, 예멘도 시아파하고 방어하고 좀 싸우고 있죠. 시리아도 싸우고 있고, 이란의 경쟁력 부분, 이란의 확장세 부분들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힘 자체는 조금씩 더 위축되는 모습들이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리전 자체가 시리아에서 아주 격렬하게 싸운 부분들이, 시리아라든지 레바논 쪽에서 아주 격렬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예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 협력 관계 부분도 필요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와 협력 관계 부분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 이전한다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에너지 생산국이 좀 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선방 작업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이 공세 자체가, 확장 부분들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위기감을 더 느끼는 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러시아 쪽, 이제까지 뭐 6.1 전쟁이라든지 중동 1차, 2차, 3차 전쟁 부분들 진행할 때 가장 강한 힘 부분들을 발휘했던 게 이스라엘의 공군력인데, 이번에 드론 사건으로 해서 시리아 골란고원 여기에서 한 대가 격추됐어요. 요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전세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여튼 공군력이 무너질 수 있다. 방공망 자체가 물론 한 대이긴 합니다만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심리 부분하고, 아랍 쪽에는 한번 게임이 될 수도 있겠다는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하나의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에너지 전쟁 관련된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의 공조 부분들을 확대하고 감산을 연장하는, 그리고 아람코 상장까지 이 유가를 절대 30달러 40달러 가지 않습니다. 하방경제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거고, 65까지 이번에 반등 부분 나왔죠. 반대로 미국의 증산 부분들이 계속 증가되면 될수록 상방에 대한 그 증산이 되면 가격 자체가 위로 뚫고 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하방과 상방 자체가 서로 다른 요건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양쪽 다 박스권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자체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람코의 상장이 어디로 되느냐, 상당히 관건입니다. 미국으로 하는지, 영국을 하느냐, 중국을 하는지.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조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 역시 러시아하고 지금 PNG라든지 LNG 쪽 투자 확대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예전에 이렇게 조율했던 간에 입김 자체가 줄어들 만큼 러시아 푸틴이 강한 러시아의 그 부활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상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코 상장이 어느 쪽으로 되느냐가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까요? 여기에 만약에 중국에서 그럴 가능성 자체는, 만약에 순위로 따진다 하면 미국 쪽의 상장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중국, 그 다음에 3번이 영국 정도 되는데, 만약에 중국이 아람코 상장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처럼 아람코든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에너지 경쟁 부분, 에너지 주권 부분에서 좀 더 많은 협력 부분들을 진행한다 하면, 이거 역시 하나의 또 에너지 재편 부분의 핵심 키워드를 바꾸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 그래서 유가 자체는
제가 보는 가치도 많이 빠져도 55, 50에서 55 정도면 하방, 그 다음에 65에서 70 정도면 박스권의 움직임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미국이 사우디 생산량하고 넘어섰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저걸로 인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셰일가스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 쪽에서 예전에는 그 원유든 유가든 이걸 수입을 했는데 이제 수출하는 국가가 됐죠. 수출하는 국가가 좀 됐기 때문에 제조업 쪽에서 그 원재료 비중 들어갈 때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원재료 비중, 그 다음에 전력 생산, 이런 비중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격 자체가 다운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수익 자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러시아하고 사우디와의 협력 관계 부분들이 좀 커지면서 이란을 좀 배격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도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한수 자체가 미국의 생산량 자체를 어떻게 보면 감산으로 공조 부분들을 확대하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 다음에 군사적인 그 협력 키워드 부분들이 좀 커지면서 이란에 대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 자체가 커지고 있고, 이런 구조에 계속 발화점이 되는 것은 시리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1, 2년 안에 한번 그쪽에서 뭐 불꽃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을까. 그 불꽃이 커질 가능성 자체는 매우 크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서, 첫 번째, 미국의 셰일가스 위력이 중동 지역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라는 키워드하고, 이렇게 되면서 셰일가스를 해외 쪽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압력 부분들 지금 커지고 있죠. 그걸로 인해서 중국에서도 미국에 하도 볼멘소리 부분들 하니까, 보호무역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그 압박 부분들 하니까 에이딱 하고 LNG라든지 이 가스 부분들을 수입을 좀 해주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무역 적자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에너지 부분들을 수입을 해야 되니까 미국의 셰일가스 부분들을 수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규모 자체가 아마 점점 더 커질 거로 봅니다. 커지면서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는 하나의 핵심 패죠. 핵심 패 중에 하나로 이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가스 수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중국도 이 수요 부분들의 증가 부분들의 수요와 바꾸는, 석탄에서 지금 가스 쪽으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쪽 유럽 쪽에서 막혔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막힌 부분들을 아시아 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 부분들을 좀 키우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건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의 공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의미 부분들을 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다양한 변수 부분들을 만들 가능성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하드슈 첫 번째 방송 부분에서는 유가 시장의 글로벌 매크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가의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